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메이저리그 또 세포를 오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고, 배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배구는 두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갈 필요는 없고요. 확실히 2주차 때, 1주차 때는 경기가 좋은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당도 좋았고, 실제로 다 썼고, 다 쓸만한 재료였었고, 있다고 뭐 다 갈 필요는 없고, 번외 경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태국하고 독일 경기인데, 이게 174.5거든요. 독일이 또 어제 마연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확실히 이 4대 리그 출신 4대 리그 치고는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태국도 스피드 배구랑 키의 사이즈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는 독일이 독일답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4를 오버를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3대1이 나오더라도 저득점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기본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나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남미, 유럽 이런 팀들 상대로는 체급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스피드 배구거든요. 근데 블로커적인 부분에는 독일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1.5가 없으면 1.5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어떻게? 3대1의 언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트마다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구간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확률은 생기는 거야. 근데 저는 가능하고, 태국이 딱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더 이상 나오기는 멤버상에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멤버를 구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브로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이든 수비든 브로커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이 걸리는 부분이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뭐야? 저는 독일 1.5 마이너스를 생성을 174.5의 언더 정도만 보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지. 1.5를 만드는 거죠. 세트가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3대1이 나올 수도 있거든. 왜? 여배가 평균 기준점이 179가 기본적인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언더만 보도록 하고, 아니면은 독일이 셧다운 나와서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맞죠? 그러니까 언더를 가져간 기본 배당도 챙기고, 태국 프렌을 가도 배당이 1.4면은 그냥 메이저리그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가려면 이걸 터치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미국하고 도미니카는, 미국 이거 받을 필요도 없죠. 남배나 여배가 지금 정상적인 선수를 쓰지도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남배든 여배든 아니죠. 근데도 저는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한 번은, 그래도 그 유망주들이 미국이 배구를 잘하는 나라는 맞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경기를 하고 발목을 잡히고 두 세트 더 주고 똥배는 계속 받아 샀고 이런 역할들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승패 언어발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도공이 2배당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여 경기에서 지나갔어요. 낼라면 1주차, 2주차 때 결과를 냈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선수가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누가 빠지고 쉬었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미국 남자 배구, 여자 배구는 졸라 잘하는 팀이란 말이야. 크리스 텐션도 마찬가지고, 카일 앤싱에다가 그 다음에 뭐 삼성 출신의 카일 러셀도 마찬가지고, 멤버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이 5위권에 들어가는 부분을 구축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남배든 여배든 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이제 NCAA 대학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대학 선수들 데려와도 그 선수들 결국 프로 갈 거고, 차기 미국 대표팀의 이제 선수가 될 건데,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도공 프렌 정도 쓰든지, 아니면 174.5에 1.76 기본 배당을 가져갈 거면 3대1을 만들거나, 아니면 독일 마인에서 셧다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독일도 확실히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역으로 3대1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득점 아니면 도공 프렌, 태국 저득점 아니면 도미니카 프렌, 요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미니카 프렌은 그래도 조금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는 된다 생각. 2배 라인 중에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머지 경기들은 물어보시면 답변은 드릴 건데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리트가 있었을 때는 계속 갔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다지 메리트는 엄청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기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치하고 볼트 이거 취소됐는데 아마 이거 더블헤더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팅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더블헤더 1차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볼 거예요. 가 아니고 볼티는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모튼이 나오고 매치는 피터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매치스의 승에다가 만승에다가 그 다음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노면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 에이스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 투수의 경쟁력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간 거고, 그 나머지 투수들은 역할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브래드시, 웰스, 딩크레머 투수 역할도 하고 타자도 잘하고 투타 밸런스도 맞고 이런 많은 수로 가지고 승리를 거뒀거든. 근데 볼티는 지금 타격적인 요소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치도 지금 모든 경기들이 승하고 말승하고 했고 5득점 찍고 있고, 양키스 한테 지금 뻗대거나 아니면 두 번은 이기고 이런 결과들을 얻었기 때문에 매치가 배당이 저 배당도 아니고, 피터스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승 아니면 만승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볼티 갈 거면 포괄적으로 오버 정도는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네하고 컵스, 컵스는 레아가 나오고 미네는 패덱이 나오는데, 오늘도 미네가 만승을 했고, 그 다음 그전에도 하고,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계속 찍던 그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컵스도 졌다고 해서 그 페이스가 꺾인 게 전혀 아닙니다. 1.2점을 했다 해서. 왜? 거기에는 너무 점수가 1주, 2주, 3주 점수가 많고 핵고득점도 나오고 큰 편차가 없고, 옛날에 애틀란타 잘하던 1위 시절에 그 타격점이 나오기, 어차피 투수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온하고 이마나가가 그나마 잘해주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미네가 투수로서는 당연히 패덱이 엄청 딸리죠. 겁나 못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경기는 타격점 싸움이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네가 추천 조금 더 감사합니다. 낫기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더는 당연히 볼 수가 없어. 왜? 미네가 이기든 지든 절든 퐁당퐁당을 하든 연패를 타서 2주를 안 갔잖아요. 그때도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어. 그랬을 때 미네는 안 됐을 때는 저득점하고 그런 팀 가지고 이기는 이런 부분인데, 올 시즌에는 점수까지는 확실히 나와준단 말이에요. 지든 이기든 퐁당퐁당을 타든 잘 할 때는 오히려 뭐 득점 받아서 투타 밸런스 맞아서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배나 컵스 오바 쪽으로, 미네 역배나 오바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시하고 마이애미, 신시 로돌로 나오고 한트릴 나오는데, 칸트릴이 이 콜로라도 있을 때는 역할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거든. 근데 신시는 지금 타격적인 부분들, 저득점 경기들 경기 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저득점 하거나 점수가 2점, 3점밖에 안 되면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정말 히로처럼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다른 거는 점수가 나왔을 때는 마이애미가 요새는 좀 이기는 비중은 있다는 거지. 근데 칸트릴이 이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콜로라도 있었을 때 모습만 보여줬으면 신시의 이 저배당이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고, 신시는 저득점 다득점 다 할 수도 있고 실제 다득점 이겨서 크게 이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마이애미는 다득점에서 승리 비율은 좀 늘었긴 늘었지만은 저득점에 대해서는 아예 지약인 부분인 거는 뭐 이 경기뿐만 아니고 많은 경기들에서 보여줬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저배당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득점에다가 저 신시승에다가 만승에다가 저는 저득점 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마이미가 중간중간에 저득점 하는 부분들도 많고, 신시가 그런 팀들을 마이미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팀들을 그런 결과를 수치를 만들어줘요. 선발이들 불펜에서 아니면 지들이 점수를 못 내거나. 그래서 저득점을 많이 썼던 거예요. 실제로 신시 저득점, 템퍼 저득점. 그래서 저는 10만 쪽으로 보고, 언더보다는 신시 승을 갈 거냐, 세풀 가서 신시 승을 쓸 거냐, 아니면 세풀 가도 뭐 마인 갈 수 있지, 아니면 배당 좋게 1.87을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양키스하고 시애틀은, 양키스 오늘 제일 좋다고 말씀을 강조를 그렇게 했었지. 그 빨대맨이 나오고 우가 나오는데 빨대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격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키스 뭐 매치 상대로 2.5프렘 먹기는 먹었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었고, 계속 타격에 대해서는 안 된 게 아니었는데 매치가 더 내서 이기고 막 1점 차 가지고 이기고 이런 경기니까 타격의 질 차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롬은 3점 4점 줘도 순식간에 뽑고, 그다음 초반 이닝에 많이 뽑는 게 지금 양키스가 매치 상대로 뭐 시애틀 상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마인 압도 하고, 그래 너네 점수 내봐라, 우린 더 낼 거다, 낼 수 있다, 시애틀 실제로 괜찮은 투수들 다 털고 이러다 보니까 양키스 역배다가 저는 오바 보도록 하고, 시애틀 투수 보고 갈 것도 아니고 우 보고 뭐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피치 이길 때 중간중간에 영몽패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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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0 뭐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저먹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키스 역배다가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선하고 템파 이거는 뭐 질적인 차이죠. 브래들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보선도 다득점을 많이 하고 뭐 템파도 뭐 최근에는 절고 있지만 크게 나쁜 경기들이 없고 이기는 경기도 다득점 싸움에서 이길 줄도 알고 실제로 뭐 보선한테도 그렇게 이긴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치한테도 그렇게 이긴 적도 있고 볼트한테도 이긴 적도 있었죠.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오바가 어차피 갈 건데 2배 역배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뷰러가 보선 투수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 잘한다고 해서 뭐 투수 보고 갈 정도는 아니죠. 그랬으면은 뭐 보선이 조금 낮게 받았거나 그랬겠지만 이거는 개싸움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오바가 우선적이라고 보는 거고 짜임새적인 측면에서는 점수는 보선이 좀 더 나고 멤버는 훨씬 더 타격적인 건 좋지만 그런 경기에 능해서 이겼던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누구나 템파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브래들리가 자책점 이런 게 상관이 없고 피칭 디자인이 제일 좋은 투수가 나는 템파베이에 브래들리인 거는 맞으니까 바즈도 있긴 하지만은 딱 선수 한 명만 얘기하라면은 브래들리가 맞으니까 저는 템파베이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고 다득점이 2배라 아니면은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배당 가지고 뭐 1.96 이런 조잡한 분석하는 걸 졸라 싫어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하이트 삭스하고 클블 어 클리블랜드 계속 가야죠, 형님들. 화이트 삭스는 투수가 뭐 언급할 선수가 없고요. 영입도 안 해오고요. 그죠? 이거는 뭐 클리블랜드 일반승 가기엔 아쉽죠. 원정 경기기도 하고 클리블랜드 승, 만승,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경기고 언더 나면 화이트 삭스 때문에 언더 나겠죠. 근데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더 화이트 삭스 언더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준 적 없을 거예요. 화이트 삭스 언더가 조합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있어도 다른 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경기가 뭐 5개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갈 일이 없겠죠. 아니 피하겠죠. 투볼을 가겠죠. 그러면 자 마이콜라스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죠. 역할을 못하니까 잘하는 날에도 삐꺼덕삐꺼덕거리고 못하니까 소로카는 옛날에 애틀 있던 시절 그 시절만 가장 잘했죠. 투쌍, 애틀란타, 소로카 이 두 명밖에 잘했고 나머지는 그냥 전향 못하거나 은퇴했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그런 부분 저는 이거 오바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아. 세인트 그냥 점수 못 낸 건데 뭐 여러분이 경기 최근의 경기들 아실 거고 그렇게 나쁜 경기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퐁당퐁당성은 좀 있는데 마이콜라스는 못 가겠습니다. 진짜 4대가 이거 요미 있을 때부터 이지랄을 많이 해요. 그래도 또 다음 요미 때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 세인트 있을 때도 한번 해보고 이란단 말이야. 그냥 경기가 좀 더러워 이 투수가 나왔을 때 개인적인 느낌을 안 쓰잖아. 근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 가고 싶은 경기야. 이 투수가 나왔을 때는. 근데 하는 건 또 하면은 잘한다면 잘한다고 얘기해줘. 괜찮은 모습이 보인다. 분명 소로카보다 나으니까 정을 받는 거는 맞는데 그냥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격 싸움을 봤을 때는. 왜냐면 워싱턴도 밀릴 게 없기 때문에 딱히.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세인트에 대한 부분 오늘은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메리트가 없다고 오늘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가 졌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소로카보다는 타격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마이콜라스가 항상 경기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워싱턴 역을 찍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당연히 다득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 애슬레틱하고 그 에텔 같은 경우는 10.5, 10.5, 9.5 이 뭐 장난질을 하던데 결국 지금 다 오버가 났고 애슬레틱은 계속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역으로 그냥 쉽게 이겨서 애틀란타가 이겨버렸죠. 그리고 코스엠제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컨디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 나오면서 원래 페이스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거 보고 갑니다. 저기 반대편 스프링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틀승에 마인승에 언더 보도록 하고 10.5, 9.5라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어찌 하고 10.5에서 11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아마 9.5가 9.5였다 오늘. 내일이 이제 내일이 몇이고 내일이 9.5고 그러니까 그 근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애틀도 옛날에 애틀도 아니고 타격적인 게 더더욱이나 물론 뭐 4점대를 보여주곤 있지만 스트라이더가 오늘 삼진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틀 일반승을 쓰든지 아니면 마인승을 쓰든지 아니면 언더 쓰든지 원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인 거는 애틀승에 뭐 세포를 가든지 아니면 저득점 가든지 요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피칭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골 빨고 자책점 낮추고 그래 가야 돼요. 지금 이 애슬레틱이 있는 타자들이 그렇게 껄끄러운 스트라이더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투수 타자급은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게 뽀록이거나. 에인절스하고 텍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는 이기면 또 다득점하면서 역하고 이거는 뭐 특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네츠 워츠가 나오고 코빈이가 뭐 투수는 설명할 게 없고 이거는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다득점 가는 게 맞고요. 텍사스도 다득점 기반 안 되면 승리 어렵게 하고 편안하게 저득점하고 투수전하고 아니면 낼 것만 내 가지고 이기는 비중은 현저하게 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에인절스 여기나 이것도 2배 되네. 어차피 갈 건데 키스공일이군 에인절스가 배당이 굳이 갈 감사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1.44나 1.5 받으면 그게 아니면은 뭐 또 1.6 받았을 때 메리트 있는 경기도 해주긴 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낫다. 그다음 샌디하고 애리조나 이거는 그냥 오바만 볼게요. 진짜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지금 뭐 딜론 시즈, 뭐 바즈게즈, 뭐 마이클 킹, 다르비슈는 이제 돌아왔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한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에리가 좀 나은데 이 승패는 뭐 이렇게 또록하게 나오는 거 알고 그냥 개싸움하다가 에리가 좀 평균 득점이 좀 더 많다, 5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거 차야지. 그렇다고 해서 에리가 너무 좋다 이건 아니고 그냥 다득점 갈 건지 안 갈 걸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다. 알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매치 승, 마인승, 오바. 그 다음에 미네 2억배 승, 오바. 그 다음에 신시승, 마인승, 일반승이나 마인승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양키스하고 시애틀은 양키스 역배. 상한대에서 역만도 볼 수 있긴 한데 굳이 그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 보스턴 템파는 템파 승에 오바 역배. 근데 오바 2배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브는 클브 승, 마인승, 오바. 그 다음에 오바 많이 보면 워싱 역배승, 오바 8.5바. 그 다음에 애틀승, 애틀 마인승 9.5 언더. 그 다음에 에인절스 역배승 9.5바. 그 다음에 샌디하고 에리는 롯데 두산처럼 승패 가지 말고 그냥 오바 보고 굳이 보면 에리가 좀 득점적인 게 조금 더 나아주고 하니까 애리조나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배구는 힘들어. 언더 174.5 언더 아까 얘기했죠. 1.5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포괄적으로 좀 접근하자. 왜 태국이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많이는 없지만 뭐 태국이 3대1 하는 가능성도 나올 수. 왜냐면 독일도 엔간치 못하긴 하니까요. 리그 수준에 비해서는. 그리고 도미니카는 프렌 정도만. 미국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럼 그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나 먹고 좀 하는 모습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인다. 남배든 여배든. 그래서 1주차, 2주차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3주차 다 지나가면 이미 결정이 날 대로 다 나있죠. 강등권에 갈 팀들은 강등권에 가고 이제 챌린지 컵으로 빠질 팀들은 그죠? 그래서 저는 도미니카 2.5, 1.5 프랜스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예요? 1.96 그 5번 뭐고? 그거는 어차피 갈 건데 2배면은 뭐 좋기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자지구레한 것들은 배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